뚜네 팬트리에서 요리하는 뚜네 형아입니다. 오늘은 소시지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케이싱 제작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케이싱은 식용과 비식용으로 나뉩니다. 식용 케이싱은 다시 천연 케이싱과 인조 케이싱으로 나뉘는데, 천연과 인조는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닌 용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인조 콜라겐 케이싱은 조금 더 부드럽고 고든 모양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일정하고 다양한 규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천연 케이싱은 보통 돈장이나 양장인데 소시지가 조금 더 탱탱하게 나오고 살짝 휘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로 원하는 모양에 따라 케이싱을 결정하고 소시지 모양을 보면 어떤 케이싱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식용 케이싱은 은근 익숙한데 천하장사 소시지나 분홍 소시지의 비닐 껍질이 비식용 케이싱에 해당합니다. 오늘 할 작업은 돈장 케이싱입니다. 곱창으로 쓰이는 돼지 소장으로 작업할 건데요. 더 큰 케이싱이 필요한 경우 막창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돼지 소장은 크게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과 붙어있는 바깥막, 신축성이 좋은 중간막, 융털이 있는 안쪽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곱이라고 부르는 소화액이 차 있습니다. 케이싱 작업을 할 때는 신축성이 좋은 중간막을 주로 이용합니다. 겉의 막은 신축성이 떨어지고 안쪽 막에서는 잡내가 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곱과 안팎의 막을 긁어내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나름의 요령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직접 해보니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따라 만드신다면 쉽게 수제 케이싱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날 수 있으니 가능한 신선한 곱창을 준비해주세요. 겉의 지방과 막을 제거합니다. 겉의 막을 억지로 뜯다가 하나 찢어 먹었습니다. 잘 떨어지는 부분만 그냥 떼주세요. 하지만 지방은 꼭 전부 제거해주세요. 곱창 안에 곱을 씻어냅니다. 호스로 작업하는 게 제일 쉽고 깔끔합니다. 호스를 한쪽 끝에 연결해주세요. 릴스나 쇼츠에서 보던 그 장면입니다. 직접 해보면 제법 재밌습니다. 호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가능하면 파란색 식품용 호스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호스가 없으면 깔때기로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비슷하지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호스만큼 깨끗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깔때기마저 없으면 직접 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넣기 불편하고 세척도 잘 안됩니다. 깔때기는 저렴하니 하나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나머지 곱창들도 세척해줍니다. 이제 최고 난이도 작업, 곱창 뒤집기입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한쪽 끝을 잡고 조금씩 밀어 넣으면 됩니다. 반대쪽 끝까지 다 들어가면 쭉 밀어내기만 해도 쫙 펴집니다. 홀턴에다 중간에 걸리면 물을 조금 넣으면 잘 내려갑니다. 이놈이 너무 길어서 고생했는데 너무 길면 반으로 잘라 작업하셔도 됩니다. 작업하다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막대에 곱창을 끼우고 얇은 쪽에서 확 뒤집어 밀어 넣으면 한 번에 쭈루룩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펴주면 끝입니다. 안쪽 막을 긁어낼 차례입니다. 저는 스크래퍼로 했지만 숟가락같이 뭔가 긁어내기 좋은 도구면 괜찮습니다. 다만 평평한 도구가 더 깨끗이 긁히긴 합니다. 너무 세게 하면 찢어지니 주의하세요. 전 여기서 3개 찢어 먹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다 긁어내고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 긁어주세요. 이게 남아있으면 잡내가 나기 쉽습니다. 찢어진 게 있는지 테스트합니다. 물을 넣어 새는 곳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중간이 새면 못쓰니 버려주세요. 새는 곳이 끝쪽이라면 그 부분만 잘라내면 됩니다. 저는 총 4개 버렸습니다. 이제 서너 번 헹궈주세요. 그리고 잡내 제거를 위해 물 1리터당 식초 1스푼 정도 넣고 30분 정도 둡니다. 식초 냄새가 빠지게 여러 번 헹궈주세요. 자, 이제 다시 뒤집습니다. 기껏 뒤집은 걸 다시 뒤집는 이유는 아무리 열심히 긁었다고 해도 내막이 조금씩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게 겉으로 나오면 지저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해주는 작업입니다. 아까 막대를 사용한 것과 똑같이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겉이 지저분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뒤집어 주세요. 이 작업이 끝나면 드디어 곱창을 케이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케이싱 보관 방법입니다. 케이싱에 물기를 최선을 다해 꽉 짜주세요. 원래는 정지염을 쓰지만 그냥 있는 소금 쓰셔도 됩니다.
붉은 소금이 싸니까 붉은 소금 추천드립니다. 케이싱 소금 순으로 켜켜이 쌓아주세요. 사서 쓸 때 제법 비싸다 보니까 이 케이싱을 보면 마음이 풍족해집니다. 맨 위에 소금을 덮고 냉장 보관해주세요. 수분이 빠져 딱딱해졌습니다. 이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고 다시 불려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금기를 씻어주고 물과 약간의 베이킹소다를 넣고 하룻밤 불려주세요. 완전히 불어났습니다. 안 불린 케이싱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쭉쭉 늘어나는 게 어지간해선 터지지 않을 겁니다. 안 불린 것과 비교해보시면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쓰고 남은 케이싱은 다시 소금에 묻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케이싱 만들기 도전해봤는데요. 로스가 좀 나서 속상하긴 하지만 재밌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